기존의 한진이 이제 쿠팡 물량을 장지동에서 한 게 그 빠져나간 게 좀 너무 지금 힘들었고요. 또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계속 영업을 물론 이제 영업 담당들이 영업을 하더라도 기존에 빠져나간 물량을 또 채우면 또 그냥 거의 제로가 되고. 2024년 1분기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 택배 3사, 빅 3사 이제 매출 포함해 갖고요. 한번 좀 시장 상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유통기업, 물류기업 중에 그래도 가장 역사 오래된 CJ대한통운 목표 매출이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24년 1분기 매출 2조 9,214억. 전년 대비 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선방했습니다. 1,094억, 10.4%입니다. 자, 한진도 매출 규모는 24년 1분기 7,139억 원, 5.7 증가하고요. 영업이익 231억 원입니다. 지금 소폭 지금 정체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글로벌 로지스틱스도 매출 규모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1조 4,135억, 영업이익은 한진하고 비슷하네요. 278억 원의 영업이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 3사 중에 좀 특이한 것은 CJ대한통운의 택배 물량이 증가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4억 400만 상자 지금 취급하고 있고요. 또 택배 물동량도 소폭 증가하는데 우선 이제 CJ대한통운 매출 규모 중에 계약물류,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CL, 계약물류 한 413억 증가하고 있고, 택배 혹시 이커머스 사업의 택배가 지금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선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배 사업이 9,370억, GL 계약 사업이 6,968억, 그다음 글로벌 사업이 1조 706억. 최근에 들어서 이제 글로벌 사업이 아마 빅 3사도 상당히 지금 고전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22년도 코로나가 특수였었죠. 네. 진짜 이 정체될 줄 알았는데 그때 활활 타오르면서 이 글로벌 쪽에 해운 항만 쪽으로, 항공 쪽으로 화물 운송이 폭증을 하면서 네, 그 당시에 맞아요. 뭐 운임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항만 운임도 올라가고 그다음 해운 항공 운임도 올라갔었는데 지금 그렇죠. 뭐 운임 지수가 전년 대비했을 때 한 70% 이상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물량을 똑같이 날라도 이 운임가가 낮아지다 보니까는 네. 지금 이 글로벌 쪽에서는 뭐 국내외 어디 할 거 없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네.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폭등했던 그 운임이 정상을 찾아가면서 나오는 과정이라서 오히려 22년도가 오히려 오버슈팅 됐던 그런 네, 부분이고 그렇죠. 나머지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택배라든지 네. 계약물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더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기 해상하고 항공하고 특히 이제 뭐 우리가 방송에서 했지만 고가 상품도 그렇지만 저가도 막 항공으로 실어 날리지 않았습니까? 비용 구조가 높은 항공 쪽으로도 에어 카고가 엄청나게 넘쳐나갔고 이 구조가 선방했는데 대한통운만 해도 뭐 글로벌 사업부 후어딩 특화 물류 확대가 지금 미국 인도 지역 외형은 성장하고 있지만은 동남아 지역 외형 부진하고 지금 사업 효율 비용 발생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근데 좀 좋은 얘기는 최근에 컨테이너 물동량 좀 개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뭐 컨테이너 3사 큰 기업들도 1년 사이에 지금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HM도 최고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수익을 내다가 최근에 또 제자리 돌아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2024년 하반기 좀 수익성이 이제 글로벌 사업은 좀 기대된다고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진이 좀 투자를 최근에 공격적으로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진 여러분들 뭐 2024년 올해 1월 달인가요? 대전에 메가허브 터미널 오픈해 갖고 많은 돈을 투자했죠. 그래서 하루 1일 물동량 컨베어 처리량이 한 120만 개 정도 되고 우리나라 택배 허브 중에 가장 처리량이 많은 게 경기도 광주 곤지암의 메가허브 터미널 갖고 있는 대한통운 거기가 한 180에서 200만 개 처리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이 투자하고 또 인천의 GDC 센터에 한 100억 정도 상반기 투자하고 있거든요. 통관을 빨리 하면서 뭐 월 220만 개 통관 처리 능력까지 확충한다. 그러면서 지금 한진도 좀 공격 경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1조 1,000억 원을 지금 더 투자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네트워크스에 1,500억 원, 플랫폼 IT 자동화 1,500억 원, 요즘 대세가 돼 있는 풀필먼트 인프라 한 8천억 투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공격 경영하면서 네트워크나 인프라 깔아놨는데 여기 중요한 건 뭐죠? 물동량 창출이기 때문에 한진도 지금 물동량 창출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계속 확대하고 디지털 앞서가는 부분 좀 계속 중점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진은 참 어떻게 보면 딜레마라는 게 네. 대한통운이나 아니면 롯데라든지 정말 막강한 계열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그룹 내에서 나오는 물량만 하더라도 그죠. 진짜 뭐 네. 전체 물량의 뭐 거의 3분의 1 절반도 차지할 정도로 네. 크게 움직이면서 네.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었는데 네. 한지는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네. 말 그대로 바닥에서부터 영업을 해 나가면서 물량들을 네. 따가지고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쿠팡하고의 그런 이 계약 관계에서 그 해제가 되면서 1년에 거의 뭐 한 7천만 개 이상의 물량이 날아가면서 아직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네, 우리 방송에서 뭐 지난 얘기 좀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지만은 기존의 한진이 이제 쿠팡 물량을 장주덕에서 한 게 그 빠져나간 게 좀 너무 지금 힘들었고요. 또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계속 영업을 물론 이제 영업 담당들이 영업을 하더라도 기존에 빠져나간 물량을 또 채우면 또 그냥 거의 제로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뭐 아직까지 방송에서는 안 나갔지만은 알리익스프레스의 비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비딩에 이제 좀 저는 정보가 좀 빨리 들어와서 방송에서 오픈하겠지만은 역시 국내 한진하고 롯데보다는 3배 이상의 인프라 네트워크 가진 게 대한통운이거든요. 그렇죠. 물동량도 이대로 가면 올해 1분기가 한 다시 회복해서 4억 400만 개면 한 16억, 17, 18억 개까지 간 회사거든요. 나머지 회사들은 좀 3분의 1 정도 막 안 돼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비딩에 뭐 CJ대한통운이 다시 이제 비딩을 갖다가 가져갔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요. 또 거기엔 또 가격 경쟁이 좀 있었다. 원래 이제 CJ대한통운이 가격을 낮추지 않으려고 목표를 다 가져간 것 같아요. 맞아요. CJ대한통운이 왜냐하면 이제 마켓쉐어도 있고 자기가 방어를 잘 쳐야 되는데 마지막에 들리는 얘기를 보면은 어떻게 한진, 롯데보다도 더 낮은 가격을 썼다. 그래서 결국 비딩은 CJ대한통운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기사들이 막 나오겠죠. 네, 뭐 가장 빠르게 또 소식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업계 쪽에 많은 또 이 인맥들이 네. 있으시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초미의 관심사긴 했었죠. 택배업체 쪽에서는 지금 뭐 대한통운, 한진 중심으로 양대 축에서 어디가 가져갈까. 한진이 과연 진짜 이걸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그걸 많이 좀 관심 있게 보기도 했는데 뭐 역시 대한통운이 작년도에도 꾸준하게 뭐 물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왔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근데 그때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비용인데 네. 비용을 조금 선방했으면 하는 마음은 좀 있었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전년도보다도 물론 이제 물량은 늘어났으니까 네. 사실 단가가 내려가는 부분은 조금은 이해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물량이 늘어난 만큼 수익이 그만큼 극적으로 개선되기는 조금은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물량을 안전적으로 받아올 수 있었다는 거는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통운도 국내 택배 물량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지금도 이제 택배 물량이 늘어나기는 좀 네. 어려울 거는 같은데 이제 그거를 네. 글로벌에서 이제 만회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CL이라고 그러는 계약 물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게 중심이 된다 그러면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 그리고 네. 한국에 있는 GDC라고 불리는 글로벌 디스트리뷰션 센터 그런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이제 재고를 보관하고 다시 그 보관된 재고를 이 제3국으로 배송하는 그게 이제 아이오브 같은 그런 글로벌 제약사하고 이 대한통운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네.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 이 영역이 커져 나가면서 네. 매출 비중이 커져 나가는 그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방향성은 잘 잡히는 것 같고 또 하나 알리익스프레스랑 올해 기대되는 부분들은 이제는 그 글로벌에서 직구되는 물량만이 아니라 이제 국내에 있는 그 K베뉴에서 들어와 있는 신선식품을 포함한 가공식품 공산품들 그 상품들을 알리익스프레스가 과연 자체 물류를 통해서 물류센터를 수비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대한통운이 갖고 있는 물류망이 또 워낙 좋고 또 그렇죠. 물류센터도 풀품센터 구조가 잘 되지 않습니까? 앞서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대한통운의 기존 물류 인프라에다가 K베뉴의 상품, 국내 상품들을 태운다. 그러면 그거는 통관하고 관계가 없죠. 뭐 네, 식품이 됐던 신선이 됐던 그냥 뭐 서울 수도권에다가 적당한 장소에다가 그 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거기다가 물건을 채워 놓으면은 그게 이제 보관이라든지 배송이라든지 수수료가 발생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또 다른 수익 사업이 되지 않을까. 기존에 하고 있던 오네 즉 그 그렇죠. 스마트 스토어랑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물량에다가 플러스 되는 물동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기도 하고 같은 물동량에서 어차피 뭐 대한통운으로도 배송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대한통운에서 뭐 농심 걸 보관하고 있든지 유양킴벌이 휴지를 보관하고 있든지 이제는 뭐 네이버에서 주문 들어오면 그쪽 보내면 되는 거고 알리익스프레스 네. 주문 들어오면 알리익스프레스 보내면 되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네. 한다면은 가장 최적으로 배송비 재고도 줄이고 그 다음에 물류비도 훨씬 더 세이브할 수 있는 네. 굉장히 좋은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와 대한통운 간의 이 글로벌 그 다음에 국내
이런 물량에 대한 협업 관계가 어떻게 이어질지 이게 네. 굉장히 좀 재미있는 구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또 알리익스프레스하고의 업무 제휴를 만드는 게 이제 작년까지 시커머스 택배 부문 대표 신영수 대표거든요. 근데 신영수 대표가 올해부터 이제 시대대한통운의 총괄 대표가 되면서 자기의 이제 자존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막 교수님 설명 잘 해주셨지만은 택배하부터 3PL하고 선진국들은 과거에 융합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곤지암의 메가워 터미널도 3PL 보관했다가 택배로 나가고 최근에 이제 대한통운을 포함해서 물류업들이 선진국형 풀피멘트 서비스 형태로 물류센터를 갖다가 이제 다양한 타입을 만들다 보니까 풀필먼트 센터에서 또 택배로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객 맞춤형의 원스톱 서비스를 갖다가 타입 유형별로 지금 다 서플라이로서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의 역할을 갖다가 이번에 가격은 좀 택배 비딩에서 조금 낮췄지만은 아마 종합 물류 기업으로서 그 종합 서비스 그 부분도 아마 가치가 좀 커질 것 그렇죠. 좀 예상됩니다. KBNU의 물동량도 커지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지금 고민하다가 좀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네요. 사실 이 전체 물량으로 본다면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크진 않다고는 봐요. 네. 지금 1분기 발표하던 걸 보면은 알리익스프레스가 8,800억 정도, 그다음에 테무가 900억 정도, 양사가 합쳐서 1분기에 나온 매출이 거래액이라 그러죠. 정확히 말하면 거래액이 한 9천억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1분기니까 4분기로 치면은 3조 6천억, 한 4조 안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조 정도의 물량이 올해 시커머스를 통해서 들어온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한 2조 5천억 그 정도는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걸 거고 1조 5천억에서 2조 그 사이는 국내에 있는 물량들을 국내에서 보관하고 배송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간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그 국내 물량을 어떻게 빨리 차지하느냐 그게 또 다른 알리익스프레스 비딩의 두 번째 단계가 될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이제 글로벌 단계가 아니니까 다시 한번 한진이나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한통운이 또 붙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한진도 물류센터, GDC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롯데만 하느라도 지금 올해 2,040억 들여가지고 지금 여주 의료통합센터 구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올해 물론 26년도 하반기지만 이런 물류센터들을 크게 짓는 거는 그런 수요를 또 노리는 부분도 일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네. 진천 메가허브 터미널에도 한 420억 들여서 자동화를 지금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진천 허브니까요. 그렇죠. 그런 메가허브 하나가 들어가면서 사실 롯데글로벌로지스가 한진을 눌러버렸었거든요. 그런 역전했었죠. 예, 물동량하고. 매출 자체가 물동량 자체가 이 물류센터 이 하드웨어 인프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대한통운, 지금 한진, 롯데가 하드웨어를 확대해 나가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시커머스 물량을 누가 많이 가져오느냐. 네. 그게 화두가 될 것 같고요. 네. 뭐 한진만 하더라도 택배 매출 비중이 딴 데랑은 좀 다르게 높지 않았습니까? 비중 높죠. 매출 규모 중에서. 22년도에 45%좀 갔다가 네. 작년에 알리 물량 한 20% 가져오고 테무 물량 70% 가져오면서 49%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네. 택배 비중이 거의 한 절반까지 육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전략적으로 이 택배 사업에 더 힘을 많이 쏟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시커머스 이번에도 아주 격전이 벌어졌던 것처럼 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가 국내 사업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물량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두 번째 또 타이틀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저 롯데까지도 참전한다면은 네. 이게 또 올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저기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매출을 사서라거든요. 대한통운이 2023년에 매출을 소폭 꺾였지만 영업이익이 4천억대로 선방해서 유지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저도 다양한 기업을 들어와서 자문 고문하면서 보면 대한통운의 아마 첫 스타트는 이거였을 거야. 매출을 갖다 무조건 잡아라. 그래서 이제 올해 아마 이대로 가면 한 12조 원대 다시 회복돼서 할 거고 아마 영업이익도 한 5천억대 가지 않나. 그렇게 한번 기대하면서 택배 3사의 경쟁력도 지금 더 진짜 강하고 서비스도 좀 확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4년 1분기 매출 상에서 택배 한번 속보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저 키워드 전달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더불어 유통의 시는 다양한 내용 항상 앞서가니까요. 많은 시청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